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일M 카메거진의 박명호입니다. 최근 저유가로 기름값이 싸지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연초부터 잇따라 중대형 세단을 내놓으면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 중에선 르노, 삼성이 SM6를 출시했고, 수입차 중에선 제규어가 프리미엄 세단 XJ를 국내에 선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자동차 업계 2위 기아차도 7년 만에 디자인을 완전히 바꾼 2세대 K7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이번 K7에는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8단 전륜 자동 전속기가 탑재돼 주행 성능은 물론 연비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2세대 K7에 새롭게 추가된 2.2 디젤 모델입니다. 부드럽고 강한 주행, 한층 진화한 프리미엄 세단으로 돌아온 올뉴 K7. 고급스러움과 품격 넘치는 디자인에 탄탄한 기술력, 그리고 세련된 자신감까지 장착.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드러낸 준대형 최강자 올뉴 K7. 네, 올뉴 K7은 세계 3대 디자이너로 뽑히는 피터 슈라이어 사장이 직접 디자인을 처음으로 총괄했습니다. 기아차는 이번 2세대 K7의 디자인을 소프트 카리스마,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함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디자인의 철학은 자동차의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우선 전면부는 호랑이코 그릴을 적용해 기아차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다르게 라디에이터 그릴을 음각 형태의 세로파로 변경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됨을 강조하고 있고요. 전면의 헤드램프는 할로겐 램프를 적용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기아차는 이 전면의 헤드라이트를 향후에 LED 램프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주간주행 등을 Z자 형태로 바꾸고 하단부에 이 4구 형태의 안개등과 에어커튼을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중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역동성과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이전보다 전고를 낮추고 루프라인은 뒤로 갈수록 날렵하게 뽑아서 전체적으로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측면부의 캐릭터 라인, 그리고 하단부의 면 처리와 클럽 몰딩 디자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면부는 세련되면서 역시 스포티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Z자 형태의 램프, 그리고 LED 콤비네이션 램프를 통해서 스포티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단부의 범퍼 라인을 더욱더 둥그렇게 표현하고 캐릭터 라인을 통해서 강한 남성미의 근육질, 그리고 전체적으로 역동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올뉴 K7. 새로운 음각 타입에 세로바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혁신적이고 강인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헤드램프와 리어램프의 Z 형상의 실루엣은 대담하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또한 4구 큐브 타입의 LED 안개 등에는 공력 성능 향상을 위한 에어커튼을 함께 적용해 기능성과 세련미까지 더했다. 전체적으로 세련되면서도 볼륨감이 풍부한 느낌을 추구.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담은 첫인상부터 디테일한 부분까지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인 올뉴 K7. 네, 이렇게 이번에 실내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시트를 가장 낮게 낮췄는데, 운전석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어떤 시인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시인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그룹이 제네시스를 출범하면서 전체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한 단계 고급스러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올뉴 K7에 더욱더 많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고급 세단에 주로 적용되는 컬팅 패턴의 나파 가죽 시트나 스웨이드 재질의 내장재를 적용해 플래그십 세단 못지않는 이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스티어링 휠 자체도 이 고급스러움은 가죽을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이 중대형 세단의 프리미엄급을 좀 더욱더 형성하고 있고요. 이 센터 패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EQ900에 적용된 이 수평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올뉴 K7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도 컨트롤러나 엔터테인먼트 컨트롤러를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위치해 있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기어 노브의 부츠 타입의 기어 노브를 이전 모델보다 더욱더 고급스럽게 꾸며서 전체적으로 이 실내 디자인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그 올류 K7에는 또 하나의 기능이 좀 포함되어 있다면 운전자가 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 때 시트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기능이 이전 모델과 다르게 적용이 돼서 약간 이 운전자를 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 밖에 전체적으로 그 실내 디자인에 우드 그레인과 그 블랙 하이그로시를 곳곳에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움을 더욱더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 부분은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국내 중대형 세단 최초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서 운전자의 주행 편의를 더욱더 높였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어 노브 근처에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열선 시트의 컨트롤러를 둬서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지만 주행 중에는 약간 좀 조작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아차가 고려해서 알아서 어느 정도 적정 온도에 올라가면은 그 열선 시트의 그 단계가 알아서 내려가는 스마트 열선 시트가 기아차 최초로 이 기능이 이 올류 K7에는 최초로 탑재가 됐습니다. 이번 올류 K7의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스피커인데요. 기존과 다르게 크레사의 스피커가 12개가 적용이 됐습니다. 기아차는 이 스피커를 바꾸면서 굉장히 음향이 굉장히 강화됐다, 마치 콘서트에 와 있는 듯한 음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렇게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이전과 다르게 스피커에도 기아차가 이 고급 세단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썼구나 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뒷좌석 역시 이 차량이 그 패밀리 세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후면부 역시 도어 트림의 우드 그레인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올류 K7에는 최첨단 기능들이 다양하게 탑재가 됐는데요. 서라운드 파킹 어시스트먼트라든지 탑승객의 유무를 감지해서 알아서 이 에어백을 조절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포함한 9개 에어백 시스템, 그리고 후측방 출동 회피 지원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최첨단 기능 등이 탑재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 기아차가 올류 K7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결하고 우아한 수평적 레이아웃 설계로 한층 더 편안한 느낌을 주고, 센터 페이셔로부터 도어 트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디자인을 통해 공간의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양문형 타입의 콘솔 암레스트를 적용, 고급스러움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하고, 스마트 히티드 시트를 동급 최초로 적용은 물론 주행 속도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운전자 유리창에 투영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주차 시 전방의 상황이 보이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으로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미 사실 기아차가 이 K7에 대해서 기자들에 대해서 앞서 시승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 3.3 가솔린 모델이 주로 이제 대상이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2.2 디젤 모델입니다. 이 3.3 가솔린과 비교해서 이 2.2 디젤 모델은 최고 출력이 약 203마력으로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이 200마력이 넘는 사실 출력이면 이 도심 주행, 웬만한 서울 시내 도심 주행에서는 달리는데 큰 무리감도 없고, 주행의 성능의 만족감 정도는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주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약 한 80km가 넘는 90km 정도의 제한 속도를 달리고 있는데, 치고 나가는 속도라든지 주행 성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기아차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세계적인 자동차들과 경쟁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정도의 이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그동안에 현대 기아차 통틀어서 사실 세단 중에 2.2 디젤은 그랜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기아차가 또 K7에서 2.2 디젤 모델 하나를 또 추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실 기아차와 그랜저가 약간 일부 중대형 세단으로서 경쟁 모델이기는 하지만 사실 고객층이 좀 다르거든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또 그랜저 충성 고객이 있고, K7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또 모델로서
이 젊은 감각을 좀 유지하고 싶은 중년층들이 많이 찾는 차인데, 어쨌든 그랜저 디젤과 K7 디젤을 통해서 현대기아차가 이 디젤차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번 K7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앞서 출시한 이 제네시스 EQ900에는 이제 후륜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됐는데, 현대 기아차와 통틀어서 이 전륜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된 것은 이 기아차의 K7의 최초입니다. 특히 이 K7의 좀 새로운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데, 이 기존의 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하면 이 속도를 원하는 속도로 설정해 놓고 엑셀을 발치하고 그냥 달리는 그런 기능에 초점이 맞췄다면, 이번 K7에 탑재된 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서 알아서 속도를 거리라든지 그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속도를 알아서 조절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주행하고 있는 차량은 2.2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는 사실 소음이 조금 더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차량이 40대의 이제 그 중년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소음 부분에서 좀 예민한 부분은 당연히 디젤차가 아니라 가솔린 차를 선호하겠죠. 근데 주행감, 그러니까 이 K7의 올해 디자인 철학은 소프트 카리스마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움 속에서 강인함을 나타내는데, 이 그런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이 가솔린 차량보다는 디젤 부분에서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K7에서도 약간 좀 변한 점이 또 하나 있다면 브레이크 부분인데, 브레이크 디스크가 기존보다 약간 좀 넓어지면서 이 브레이크 부분에서도 K7이 좀 기아차가 좀 K7을 통해서 좀 신경을 좀 썼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올류 K7의 그 느낌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서스펜션부터 시작해서 브레이크 성능, 그리고 엔진 성능, 이런 부분은 이 디젤차지만 충분한 그 드라이빙의 그 독일차들의 못지않는 드라이빙의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성능을 좀 갖추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이 운전자의 그 안전성과 편의성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구나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전륜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 주행 성능과 연비를 크게 업그레이드, 달리는 재미를 더했다. 또한 자동차의 기본, 안전한 주행을 지원하는 최첨단 운전자 주행 보조 기술을 적용했다. 자율주행 기반 기술인 드라이브 와이즈를 바탕으로 동급 최초로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 시스템을 탑재하고, 차량 속도 및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을 돕는 최첨단 기술을 품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에 배려를 품은 내면, 여기에 최고의 주행 능력을 겸비한 올뉴 K7. 준대형 세단의 새로운 강자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이렇게 올류 K7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올류 K7은 출시 한 달여 만에 10,000대 이상이 팔리면서 현재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고객층인 40대 이상의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디젤몰에 추가로 30대까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중대형 세단의 고급스러움과 함께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원하시는 소비자라면 한번 이번 2세대 K7에 추가된 디젤 모델을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